네, 안녕하세요. 카링TV의 정욱진입니다. 오늘 참 저한테도 생소한 차량이 제 옆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역시 전기차는 좀 생소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은 한때 그 디젤 자동차의 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디젤차를 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다들 디젤차를 큰 관심 차종으로 바라보다가요, 이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파문 이후 그 디젤 자동차의 인기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연 디젤 차들을 어떤 차들이 대신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친환경 자동차였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그 디젤 차량들을 대신해서 점점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최근 하남 스타필드와 청담동에 2호점까지 매장을 냈고요. 전기차계에 정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쉐보레 볼트가 최근 국내 시장에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발빠르게 먼저 런칭을 한 국내 시장의 전기차로서는 옆에 보이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사사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기차 작년 한 해 얼마나 팔렸을까요? 여기 보이는 64%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판매를 했어요. 약 한 3,700대 정도를 이 녀석이 가져갔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시장 중에 1등은 아직까지 아이오닉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쉐보레 볼트가 한 번 충전으로 383km, 이 녀석은 191km, 383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오면서 아이오닉의 2017년 독주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모델은 아이오닉의 그 Q 모델이에요. 가장 상위급 4,300만원짜리 모델이지만 최근에 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약간 3,800만원 정도의 저가형 전기차가 아이오닉에서 I라는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녀석 역시 쉐보레 볼트가 지금 많은 수요자들을 대기하고 있고 계약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신 이 녀석 일렉트릭 차 I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지금 실내에 한번 타봤습니다. 뭔가 저도 전기차를 좀 타봐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느낌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 저도 신기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신기하다고 리액션을 해줘야 여러분들도 신기할 것 같아서요. 내연기관차와 확연히 틀린 거는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정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 클러스터에 LCD들이 온으로 들어왔고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동이 걸렸구나. 이 녀석 클러스터에는 RPM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가운데 계기판이 하나 동그라니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는 단지 계기판에 온, 오프로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일렉트릭이 전기차 100% 전기차의 틀린 점은 전자식 기어 레버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전에는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어 노브가 이렇게 기계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앞으로 갈 거야, 그럼 드라이브, 주차 모드, R, 그래서 이렇게 전기식으로 이 부분이 가장 틀린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역시 이런 부분은 i30랑도 비슷한 레이아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이폰은 되지 않고 안드로이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있네요. 전기차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조수석과 운전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지금 현재 스포트 모드와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요. 과연 이 전기차의 스포트 모드는 과연 어느 정도 가속력이 날지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약간 스페르를 치면서 나가네요. 역시. 네. 제로백을 측정해 보니까 조금 더 이 차량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저 되게 놀랐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요. 네. 아이오닉도 한번 70km 정도로 한번 코너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를 갖고 코너링을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벗어나거나 막 날아가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나 차량의 뒤쪽에 무거운 배터리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느낌은 크게 뒤에서 잡아준다. 이 차량을 갖고 우리가 극가속과 극코너링을 할 일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기차를 사시고 하실 때 기존에 타고 있는 차량은 바이카 앱으로 판매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이카 앱 여러분들 뭐 최근에 저희가 누적 거래액이 거의 뭐 500억이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바이카 앱으로 내 차를 판매를 하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타고 계시던 차량을 판매하시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실 때는 바이카 앱을 꼭 이용을 해서 내차 판매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주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궁금한 점, 그 다음에 나도 주변에 있는 자동차 매장이 어디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시고요. 자동차를 수리하시기 전에 내 주변 매장, 타이어 매장이라든가 경정비, 공업사 매장에 미리 견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카링 앱이 지금 현재 천안까지 전국에 약 한 54,000개 정도의 매장과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견적을 보시고 카링 앱을 통해서 자동차를 수리하시고, 또 하나는 전기 충전소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차량과도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이 차량에는 엘카스 기능과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뭐 에어컨 틀었을 때도 바람 소리 받기, 이게 이 송풍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바람 소리 말고는 전혀 이 차가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트 주차장이었는데요, 제 옆을 지나가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아무 소리 없는 차는 예전에 그 광고 문구 소리 없이 굴러간다 레간자 문구가 있었는데 정말 소리 없이 굴러가는 차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패들 시프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회생 제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회생 제동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이 차가 달리면서 모터로 달리기 때문에 이 모터로 달리는 그 힘을,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터를 반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토크만 역시 반대로 돌릴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이 모터가 발전기로 바뀌죠. 그래서 이 발전기로 바뀌면서 이 차량의 주행 중에 또 충전이 되는 그런 회생 제동 시스템인데요. 이 회생 제동 시스템은 이따가 제가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이 아랫부분에 있지만 그렇게 시트 포지션이 뒷자리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준형급 자동차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을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불편한 점은 이 헤드룸 공간이 좀 답답함으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이 뒷창문 이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패스트백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한번 보시면은요, 뒷창문이 있는데 좀 어설프게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해치백도 아닌,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이제 패스트백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트렁크는 과연 얼마나 넓을까요? 배터리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전혀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 플로어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적재한 공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짐을 싣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런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 줬네요. 트렁크 부분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둔 집에서는 유모차가 잘못하면 실리지 않을 것 같다. 왜? 이 길이가 또 의외로 좀, 제가 최근에 유모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얼마 전에는 카니발에 그냥 유모차가 폴딩하지 않고 실리더라고요. 근데 절대 유모차가 실리지 않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을 꼭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꼭 이렇게 디자인이 이래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과감히 테슬라에서는 보여줬죠. 모델 S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1억 5천이 넘는 전기차계의 벤츠 S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차량은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 전기차를 전 세계 운전자 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끔 한 장본인이 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냥 이때까지 구색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전기차를 이 녀석이 처음 나오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전기차에도 테슬라 같은 그런 정말 멋진 녀석이 나와주기를 저는 기대 한번 해보면서, 꼭 전기차 디자인은 이래야 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한번 타보시죠. 아이오닉 실내에 타봤습니다. 전기자동차 정말 조용하네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타야가 노면에 접지돼서 굴러가는 그 노면 소음 말고는 정말 아무런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하다 못해 불편함이 있을 정도라고 할까? 뭔가 소리가 조금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계기판의 클러스터를 보고서 이 차가 지금 시동이 켜져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지, 브레이크에 발을 띄면 어느 순간 차가 나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차가 시동이 걸려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전기차를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 저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사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차를 지금 구매하셔도 저는 뭐 크게 손해를 보지 않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다만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정부 지원금을 모두 지원을 뭐 다 해주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지원금을 못 받는다면 나중에 중고차 가격 형성은 분명히 지원금 받은 금액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약 한 3,800만 원대에서 이 Q INQ 모델이 있는데, Q 같은 경우는 4,300, 풀옵션 모델은 4,300이거든요 2천만 원 할인을 받으면 한 2천만 원대 정도, 2천 초반대 정도에서 1,000만 원 후반대에 구매를 가능하신데, 누가 4,300만 원의 중고차 가격을 인정해 줄 수 있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절대 이 차량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구매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기차들의 배터리로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신다면 향후 한 1년 정도 좀만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 전기 충전 인프라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300군데 정도, 조금 더 늘어나서 지금 한 1,400에서 1,500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전기 충전하는 게 정말 편하진 않습니다. 지방을 간다던가 뭐 강원도를 간다던가 했을 때는 이런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의 후기와 시승기를 보면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전기차의 스타급 차량들이 없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여성들이 이제 이 녀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도 최근 수입이 되면서 하루 만에 1,400대인가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금도 10만 원이 아닌 계약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도 정말 1,000명이 넘는 계약자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전기차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점점 쓸 자리가 작아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정말 다소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약간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지금 계속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보다는 더 조용합니다. 하이브리드에는 분명 고주파음 소리가 조금 들렸었거든요. 그러나 이 전기차에는 그런 고주파음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생제동장치가 달려있어요. 이 회생제동장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터가 반대로 발전기가 되면서 차량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회생제동장치가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이 4단계가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 로 지금 제가 놓고 가고 있는데요, 3단계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차가 울컥울컥 거려요. 그만큼 조금 뭐 승차감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고요. 보통은 지금 0단계로 두고 다녔을 때는 일반 차량과 크게 틀린 면이 없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악셀과 이 브레이크에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저도 약간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게 전기차구나 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100km 미만, 지금도 약 한 60km일 때 제가 한번 급가속을 한번 해보면은요, 급가속도 지금 나가는데 크게 문제 없이 쭉 나가줘요. 전기차지만 잘 나가는구나. 옛날에는 전기차라고 하면은 느리고 불편하고 잘 안 가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매력 있네요. 정말 충전을 정말 가볍게 손쉽게만 한다면, 저희도 회사차가 레이를 지금 세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레이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휘발유입니다. 기름값 정말 무시 못해요. 레이가 경차지만 이 휘발유 기름값을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지금 뭐 이런 전기차 191km를 간준다면 바이카 카링의 멤버들이 하루 정도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거리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의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로, 기아차가 니로가 나오면서 이런 스포트팩 디자인보다는 약간 니로의 디자인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니로의 판매량이 조금 더 늘다가 본격적인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이라는 모델이 조금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 차량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걸 이런 판매량을 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면은 맥퍼슨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제 토션빔 X라는 곳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차가 근데 친환경이냐 라는 말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은 화력발전소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꼭 친환경 차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일각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의견들도 있고요. 네, 요철을 방금 넘어왔는데도 뒷좌석에 맥퍼슨, 뒷좌석에 쿠션빔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끼겠어요. 약간 텅텅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충분히 준준형 자동차, 준준형 이 승용차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스포트 모드로 한번 달려보고요. 회생제동 장치를 한번 4단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생제동 장치 4단계인데 0, 1, 2, 3까지여서 4단계인 거죠. 그래서 3단계로 가면은요 좀 더 차가 울컥울컥 섰다 갔다 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조금 승차감이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스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클러스트가 약간 주황색 LED 불들이 들어오네요. 스포트 모드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출발은 가속력은 참 나쁘지 않은데요, 이 브레이크 제동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거 한번 서보겠습니다. 제가요, 아이오닉 브레이크는 약간 지금 약간 그렇게 썩 잘 잡아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생소한 오늘 전기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네, 지금 이 차 시동 걸려있는 차거든요. 정말 조용하죠. 정말 실내의 정숙성은 최고지 않나 싶어요. 어떤 그 벤츠 A클래스의 정숙성보다 실내 엔진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저희 회사에도 레일을 3대를 영업용 차로 사용하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차를 저녁에 충전만 할 수 있는 인프라만 구성이 된다라면 저는 100% 이 전기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이런 디자인 정말 만들다 만 것 같죠. 정말 이 디자인은 정말 누구도 보고서 와 이쁘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꼭 이래야 돼 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디자인을 테슬라처럼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아와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전기차의 다음 모델 2세대 3세대가 나오면서 그런 차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전국의 전기 충전소 인프라를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일반 외곽순환도로에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 차를 갖고 제가 강원도로 간다면 이 차를 타지 않을 거예요. 전기차의 밸류는 전기 충전소의 인프라가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고 집 근처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느냐가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앞으로 정말 많은 혁신적인 차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즐기면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차량을 타보고 선택하도록 하시죠. 자, 이상 오늘 전기차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상 카링TV의 정욱진이었습니다. 내 차 팔 때 바이카에, 나만 몰랐다 바이카에, 내 차를 보낼 때 바이카에. 여러분, 내 차 제값 주고 팔고 싶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는 또 가기가 싫다, 그럴 땐 여기 바이카앱으로 부모! 여러분들의 차를 제값을 받고 팔고 싶다, 바로 바이카 앱입니다. 여러분, 내 차 제값에 팔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바이카 앱! 여러분, 바이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바이카 많이 사랑해주세요.